아시안컵 우승을 64년 만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바레인과의 첫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한국 대표팀은 전반 38분 황인범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후반 6분 알하샤시의 골로 1대1 동점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후반 11분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득점을 뽑아내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뒤이어 후반 23분 이강인이 황인범의 패스를 받아 또다시 득점하면서 3대1로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안컵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승점 3점을 받아 2조 선두로 나섰습니다. 아시안컵에서는 4개 대회 연속으로 조별리그 1차전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승이 목표인 만큼 경고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날 경기에서만 손흥민과 김민재 등 5명의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전반전에서는 박용우와 김민재, 이기재, 후반전에는 조규성과 손흥민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무력축구라고 불린 바레인은 고작 2명의 선수만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후 평소 심판 판정의 의문을 제시하지 않기로 알려져 있던 한국 대표팀 감독마저 언성을 높이며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AP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 출신의 마닝 심판의 판정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경고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심판이 초반부터 옐로카드를 너무 자주 꺼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경기였습니다. 중국 심판이 너무 이른 시점부터 옐로카드를 너무 많이 준 게 선수들과 경기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칭 스태프로서는 이른 교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 9분 정도가 지났을 때 박용우가 상대 알리 마단에게 한 거친 파울로 첫 경고를 받았고, 전반 13분엔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도 무함마드 마르훈을 수비하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반 28분엔 풀백 이기재에게도 경고가 나왔습니다. 결국 후반 7분 이기재를 김태환, 27분 김민재를 김영권, 37분 박용우를 박진섭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우리 선수들은 총 5장의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은 선수들이 약한 파울만 저질러도 퇴장당할 수 있을 거라 느꼈고, 그래서 김민재, 이기재를 교체했습니다. 첫 경기부터 옐로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겠지만 옐로카드까지를 이렇게까지 주는 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멀티골을 터뜨리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이강인 선수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아주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11분 왼발 중거리 슛으로 2대1을 만드는 결승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13분 후에는 황인범의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수를 제치더니 쐐기 골도 뽑아내는 등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시안컵 개막전에서 2골을 넣었으면 당연히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붕 뜨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세계 각지 외신들도 이강인의 활약을 주목했습니다. 바레인을 응원하는 듯한 스페인 스포츠 매체에서는 해당 경기가 끝나자 이강인을 두고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이라고 극찬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입니다. 마침내 손흥민이 그와 함께 한국을 이끌 완벽한 파트너인 이강인을 찾았다. 이제 한국 대표팀에서도 이강인처럼 손흥민의 세계적 선수들을 찾아볼 수 있다. 손흥민마저 경기력을 회복한다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루는 역동적 콤비가 될 것이다. 이강인은 벤투 정 감독 체제에서 체력 등의 약점을 보여 아쉬운 모습을 다소 보였지만 클린스만 감독 아래에서 입지가 점점 두터워지고 있다. 이강인이 클린스만 감독의 조언에 따라 축구에만 전념한 끝에 발전을 거듭 중으로 보인다. PSG가 올 시즌 영입한 선수 가운데 가장 주목받지 못한 선수가 이강인일 것이다. 그는 PSG의 새로운 메시가 분명하다. 전 소속팀인 스페인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재능을 눈여겨봤으나 그를 챙기지 않았다. 지금 PSG와 한국 팬들이 그 재능을 누리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강인의 활약은 프랑스 전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유럽 명문팀 파리 생제르맹의 위험을 살려 맹활약한 이강인이라는 기사가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입니다. 이날 한국의 3대1 승리로 끝난 한국 바레인전은 이강인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큰 활약을 했다.
후반 11분 통렬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2대1을 만들어 결승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13분 후에는 황인범의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수를 순식간에 제친 후 완벽한 결승골을 뽑아냈다. 오른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득점 외에도 특유의 저돌적 드리블과 정교한 킥 능력을 자랑하며 그의 능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선보였다. 이강인은 바레인전에서 자신이 최고의 축구 선수임을 증명했다. 경기 내내 마법을 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이강인의 득점 장면은 축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리오넬 메시와 매우 유사하다. 이강인이 건드린 건 모두 금빛으로 변하고 있다.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자면 지난 2019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카타르와의 8강에서 졌지만 이강인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최우수 선수 격인 골든볼을 수상하며 한국 축구를 빛냈다. 이번 한국과 바레인전 3대1 승리에서 이강인이 보여준 활약에선 아시아스타 손흥민에게 없는 것들이 있다. 바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진 새로운 희망이라는 점과 한국 선수 가운데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강인의 팝스타적인 팬들의 관심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전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연호하는 한국 팬들을 지켜본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팝스타는 골을 넣을 수 없다. 이강인이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강인은 이때의 조언을 제대로 받아들였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을 비롯해 이강인의 선수 경력은 꾸준하게 발전해가고 있다. 앞으로의 그의 횡보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해당 기사에 달린 다양한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메시 발끝이라도 따라가는 선수만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메시와 비교되는 선수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손흥민도 그렇고 이강인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하기 시작한 한국이 참 부럽다. 한국 축구를 즐겨보는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강인은 이미 매우 유명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전 감독인 벤투 감독이 전술이 조금 아쉬웠다. 아마 벤투 감독이었으면 지금도 이강인은 후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EPL에서 이강인 수준의 킬패스를 구사하는 선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 많아봐야 3명 정도일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의 천재성을 봤다. 이강인은 드리블 시 공이 몸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공을 안고 뛰듯이 드리블의 공을 쉽게 뺏기지도 않는다. 거기다 항상 시야는 전체를 살피며 자신의 범위 내에 두고 있으니 언제든 패스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강인은 천재가 맞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1956년 제1회, 1960년 제2회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후 64년간 우승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부터 A매치 7경기째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20일 오후 8시 30분 도하의 아수마마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경기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경기 마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